안녕하세요. 아이러브 나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뜨거운 소식 하나 가지고 왔어요. 벌써부터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혔다는 이 이야기, 바로 일론 머스크의 어마어마한 보상 패키지에 관한 건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게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핫한 소식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플로리다 주 행정위원회, 정확한 이름으로는 State Board of Administration of Florida, 줄여서 SBA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기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에 공식 문서를 제출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CEO 보상 계획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SBA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기관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엄청나게 큰 공적 연기금을 운용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플로리다주 공무원들, 교사들, 소방관들 같은 공공부문 직원들의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굴리는 곳이에요. 이런 기관이 움직인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SBA가 제출한 문서를 보면요, 정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SBA는 테슬라의 2018년 성과 보상 제안을 지지했고 2024년 테슬라 주주투표에서 그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018년 성과 보상이 시행된 이후 테슬라 주식의 총 수익률과 이전의 인센티브 구조화된 계획의 역사를 고려할 때 우리는 제안된 2025년 CEO 성과 보상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와, 진짜 강력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제안된 보상이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인센티브를 일치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을 계속 촉진하고 오직 금전적 요소와 장기적인 주주가치 창출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요, SBA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에도 찬성했고 2024년에도 또 찬성했어요. 그리고 이번 2025년에도 세 번째로 찬성표를 던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뢰의 표시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 보상 패키지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세요? 무려 1조 달러 규모예요.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진짜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이 계획은 테슬라 이사회가 이번 달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데요.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규모의 보상 패키지예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SBA가 이렇게 나선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보상 계획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나선 대규모 주주로는 SBA가 첫 번째예요. 진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뉴스들은 반대쪽 이야기였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ISS라고 하는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랑 글래스 루이스라는 두 개의 프록시 펌, 그러니까 의결권 자문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뭐 하는 곳이냐면 주주들한테 어떻게 투표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고요? 머스크가 진짜 화났어요. 지난주 3분기 실적 발표 콜에서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로봇 군대를 만들다가 ISS와 글래스 루이스의 어처구니 없는 추천 때문에 쫓겨나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단서가 없거든요. 제 말은 그 사람들은 기업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기업 테러리스트. 진짜 강력한 표현이죠. 근데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를 설명해드리죠. 핵심 문제는 너무 많은 인덱스 펀드들, 패시브 펀드들이 글라스 루이스와 ISS가 추천하는 대로 투표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많은 끔찍한 추천을 했어요. 만약 그 추천들을 따랐다면 회사의 미래에 극도로 파괴적이었을 겁니다. 와, 진짜 센 발언이죠? 근데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가 말한 로봇 군대라는 건 테슬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말하는 거거든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문회사들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SBA가 왜 이 보상 계획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들의 관점은 뭐냐면 머스크가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로 뭘 해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머스크는 회사 성장을 주도했고 주주 가치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야심차고 원대한 목표들을 계속 달성해왔죠. 2018년 보상 계획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목표들을요, 머스크는 하나하나 다 이뤄냈어요. 테슬라 주가는 그 이후로 정말 미친 듯이 올랐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SBA가 제시한 9가지 지지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 순수한 성과 기반 설계예요. Pure Pay for Performance Design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성과 기반이고 주주들과 이익이 일치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머스크가 회사를 잘 키워야만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게 얼마나 공정한 시스템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보상의 규모와 주식 수예요. Size of the award and share count. 이것도 성과 기반 배분이고요. 희석은 가치 창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조화된 마일스톤 설계라는 거죠. 여기서 희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머스크한테 새로운 주식을 주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걸 희석이라고 하는데, 이 희석이 회사 가치가 커질 때만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도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시가총액 마일스톤이에요. 마켓 캐피털리제이션 마일스톤스. 명확하고 단계적인 목표가 있고요. 지속적인 성과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주주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테슬라 시가총액이 얼마를 달성해야 다음 단계 보상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번째, 운영 및 제품 마일스톤이에요. 오퍼레이셔널 슬래시 프로덕트 마일스톤스. 명확하고 정량화 가능한 목표들이 있고요. 전략적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 규율도 있고요. 다분기 평가 기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를 얼마나 팔았는지, 새로운 제품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출시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평가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베스팅과 보유 기간이에요. 베스팅 슬래시 홀딩 피리어드. 장기적인 베스팅 구조가 있고요. 의무 보유 기간도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근무 요구 사항도 있다는 거죠. 베스팅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식을 받아도 바로 팔 수 없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회사에 있어야 하고, 또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보상받고 바로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여섯 번째, CEO 승계 계획이에요. CEO 세큐션. 승계 계획 요구사항이 있고요. 성과 무결성 보호 장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머스크가 영원히 CEO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리더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것까지 보상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시간 범위와 기간이에요. 타임 호라이전 앤 듀레이션. 10년이라는 확장된 성과 기간이 있고요. 중간 베스팅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진짜 긴 시간이죠. 그리고 중간에 조금씩 받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해야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동기부여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여덟 번째, 희석과 의결권 영향이에요. 다일루션 앤 보팅 파워 임플리케이션스. 소유권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영구적인 희석도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머스크의 지분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의 의결권도 커지거든요. 근데 SBA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머스크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이 더 강하게 일치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야심과 도전적인 목표예요. 앰비션 앤 스트레치 골스. 엄청난 규모의 성장이 있고요. 주주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을 계속 도전하고 달성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9가지 이유를 다 살펴봤는데요. 정말 탄탄하죠. SBA가 그냥 감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왜 반대하는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1조 달러라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역사상 어떤 CEO도 이런 규모의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주 희석 문제도 우려하고 있고요. 근데 SBA의 관점은 달라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18년 보상 계획이 발표됐을 때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테슬라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랐고 주주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SBA는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머스크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ISS와 글래스 로이스를 비판할 때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많은 패시브 펀드들이 그들의 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패시브 투자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이런 펀드들은 직접 분석할 시간이나 자원이 부족하니까 ISS나 글래스 로이스 같은 자문회사의 추천을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머스크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문회사들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의견이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SBA는 달라요. 그들은 직접 분석했어요. 과거 데이터를 받고 머스크의 실적을 평가했고 미래 전망을 검토했어요. 그리고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죠. 이게 진짜 책임있는 기관 투자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주 투표는 10월 6일에 열리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투표 결과가 테슬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머스크와 테슬라의 관계, 그리고 향후 CEO 보상 설계의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SBA가 첫 번째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니까 이제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과연 SBA를 따를까요? 아니면 ISS와 글래스 로이스의 권고를 따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SBA의 결정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BA가 제시한 9가지 이유가 정말 설득력 있거든요. 특히 과거 실적을 보면 머스크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을 계속 달성해 왔어요. 2018년 보상 계획 때 설정된 목표들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머스크는 그걸 다 이뤄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보상 계획이 테슬라에 대한 장기적 헌신의 표시인 거죠. 10년 동안 계속 테슬라를 이끌겠다는, 그리고 엄청난 목표들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는 기본이고요. 완전 자율주행, 에너지 저장 시스템, 솔라 패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야심찬 비전을 실현하려면 머스크 같은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물론 반대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1조 달러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니까요. 근데 SBA가 강조하는 건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과를 달성했을 때만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목표를 못 이루면 머스크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만약 이 보상 계획의 목표들을 다 달성한다면요. 그럼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질까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도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머스크가 1조 달러를 받아도 전체 파이가 너무 커져서 모두가 이득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SBA가 말하는 주주와 경영진의 이익 일치예요. 윈윈 상황을 만드는 거죠. 머스크가 성공하면 주주들도 성공하고 머스크가 실패하면 주주들도 손해보고, 이보다 더 공정한 시스템이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플로리다주 행정위원회 SBA가 머스크의 1조 달러 규모 보상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이들은 2018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지지를 표명했고요. 9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어요. 순수한 성과 기반 설계, 적절한 보상 규모와 주식수, 명확한 시가총액 마일스톤, 구체적인 운영 및 제품 목표, 장기 베스팅과 보유 기간, CEO 승계 계획, 10년이라는 긴 시간 범위, 희석과 의결권의 적절한 관리, 그리고 야심찬 도전 목표까지. 반면에 ISS와 글래스 루이스는 반대 입장이고 머스크는 이들을 기업 테러리스트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는 이 자문회사들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죠. 최종 투표는 10월 6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SBA가 첫 번째 대규모 지지자로 나선 만큼 이제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이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이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머스크 개인의 보상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 CEO 보상 설계의 새로운 기준, 그리고 혁신적인 리더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조 달러 보상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퀘션 마크, 아니면 머스크의 실적을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와 머스크 관련해서 계속 뜨거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러브9 채널에서 앞으로도 이런 핫한 뉴스들 제일 빠르고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